CH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 목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그런 일이 그날 있으리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는 죽음, 그 죽음에도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고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우리 조마리아님이 보시기에는 좀 더 다른 느낌이 더 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 보는 것보다. 아니,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졌는데 누구나가 다 마지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은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또 누구나가 다 똑같이 가야 되는 그 길의 목적은 똑같거든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그 무고하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정말 내 형제, 내 자식 입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의 아픔은 뭐 이루 말할 수가 그렇죠. 없죠. 언젠가는 뭐 한 번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 좀 허망하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 네. 가운데는 뭐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아주 젊은 그런 네. 분들도 네. 참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거가 이래서 더 네.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 장례 플래너시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웨딩 플래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장례 플래너는 사실 생소해요. 네, 전 맞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장례 플랜 말 그대로 장례식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처음부터 이제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화장을 하신다면 화장을 하시는 그런 준비 또 매장을 하신다면 그분의 일평생 모든 살아오신 그 한평생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장례식 때 짧은 한 5분? 물론 이제 장례식 전체는 이제 1시간 정도 되지만은요. 그 장례식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장례에 대한 그런 플랜을 요즘에는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이제 먼 미래에 그 내가 과연 나의 장례식은 장례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고민하고 미리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 네. 결국은 이제 장례를 준비를 하고 우리가 플랜을 짠다. 네. 결국은 비용하고 다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이제 네.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용과 직결이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그 장례 플랜 그 비용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네. 뭐 그런 거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같은 발렌타인스데이에 같은 초콜릿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들, 뭐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 파운드에 뭐 15불짜리를 사도 그 똑같은 초콜릿이지만 우리가 그냥 저렴하게 돈을 절약을 하려면 그냥 마켓에 가서 그냥 있는 초콜릿을 사도 되죠. 뭐 그럼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그런 가치와 이런 과정 때문에 돈을 이렇게 내는 거고요. 우리가 또 여행을 해서도 같은 호텔에 주무시더라도 정말 그 멋있고 아름다운 비싼 호텔에서 하룻밤 1,000불을 내는 거 하고 또 내가 뭐 몇십 불 그냥 모텔 6 같은 데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 하고 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때는 어떤 그런 추억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페이를 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만에 하나
내가 만약에 어쩌냐게 내가 죽었어요. 조 마리아가 이제 저는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죽으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아들이 장의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정신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과연 어떤 선택을 어떤 캐스켓을 골라야 되고 많은 물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아이가 이제 그 엄마를 잃은 그런 슬픔은 저리 가라고요. 정말 경제적인 거 이런 거를 어떤 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고 굉장히 많은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장래 플랜을 미리 세워서 이제 준비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이런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런 연령, 그게 이제 고령이나 또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이제 네. 하셨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40대, 네, 많은 30대 그 후반 장례를 준비하는 게 장례 준비도 하고 이제 묘지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요. 많이들 내 거 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본인들 거. 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많은 그런 사고 방식이나 개념이 달라진 거고요. 네. 또 이런 일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용기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가야 누구나가 가는 길은 똑같은데 먼 훗날 50년 후, 70년 후, 뭐 100년 후에 우리 내가 이 세상에 없지만 가족 묘지를 미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손수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결국은 먼 훗날 100년 후를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본인이 많이 네.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한 40대, 네. 50대 네. 이런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장래 플랜을 미리 준비한다? 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상관없죠, 물론. 그런 사고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이왕이면은 미리 묘지 준비도 되어 있었고 우리 가족이 벌써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게 있었다면은 그분들이 똑같이 그 슬픔은 똑같지만 그 남은 준비를 가족들이 그렇죠. 좀, 예. 남은 가족들의 그런 슬픔은 조금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근데, 적어도 묘지라도 예. 하나 있었으면 조금 더 쉬웠겠죠. 근데 이제 예측을 못하기도 하지만 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설마 내가 뭐 벌써 네. 어떤 그 연예인 가수가 그 TV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본인이 뭐 40대가 되면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년 전쯤에 찍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맞아요. 30대겠죠. 네, 네. 본인이 10년 뒤 40대가 되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가수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고 네. 하는 말을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그분이 40대에 살아 있지를 못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죽는다라는 것, 언젠가는 내가 죽을 수 있고 또 젊어서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지만 네, 그러나 설마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은 잘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 많이 이제 플래너 일들이 알려지고 또 계속해서 네. 방송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었네. 이걸 또 준비해야 네, 되는구나. 맞습니다. 생각을 아무래도 많이 하겠죠. 네. 근데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장의사에 소속이 돼 계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어느 한 장의사에 소속이 안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장의사에 다 플랜을 세워드려요. 어느 그러니까 일정 어떤 네, 고정된 없습니다. 네. 프리랜서시군요. 네, 네. 예전에는 아니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이제 묘지를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힐이나 이제 한인공원묘지를 조성을 해서 묘지를 좀 도와드리고 있었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묘지를 판매했을 때도 원래 본 직업은 이제 플래너. 프리 플래너로 같이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플래너 일만 네, 네.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장래에 관한 그런 플랜을 전체적인 네, 플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좀 급한 마음이 들어서 요새는 이제 장래 플랜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20년 전에 묘지를 구입을 하셨을 때 그때 묘지 외에 부수적인 거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래 플랜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네. 많은 분들이 그런 플랜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우리 자녀들이 그 겪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노인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유행어가 있어요. 네. 요새요. 뭡니까? 돈 없는 사람은 죽지도 못한다. 아하, 그게 아이고야. 유행어예요.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상담을 들어가면요. 네. 가격표를 이렇게 보여드려요. 장의사에서 필요한 거는 이만큼입니다. 또 묘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묘지에 들어가는 거 외에 또 부수적인 비용은 또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요. 어유 이거 돈 없어서 나는 못 죽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린 아프지도 말아야 된다. 네. 돈 없는 사람은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보험도 없고 이러면 네. 아프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죽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많은 그런 걱정 덩어리를 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직업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그 생활 능력이 있을 때 이런 장래 플랜을 세워서 준비를 다 해놓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5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과연 돈 10,000불 주고 산 이 묘지가 50년 후에는 5만 불이라는 얘기죠. 절대로 만불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지난번에 이제 가격 얘기를 쭉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뭐 장래 플랜, 장래 비용 그러면 뭐 묘지, 네, 네. 뭐 비석, 맞습니다. 그냥 어떤 큼지막한 거 몇 가지 이렇게 한정되게 네.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 품목이 많아요. 뭐 연구차가 흰색이냐 까만색이냐 맞습니다. 그것도 달라요? 뭐 별걸 그런 다 거. 예. 붙입니다. 나무관이냐 뭐냐 네, 네, 심지어는 사망 진단서에도 네, 이게 붙고 네, 야, 맞습니다. 참 네, 이거 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네. 그 이렇게 페이먼으로 네. 할 수 있는 플랜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먼으로도 있고요. 네. 또 전혀 이 페이먼 자체가 전혀 부담 없이도 누구든지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쉬운 예로 갑자기 이제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비행기 티켓을 갑자기 끊으려면 정말 비쌉니다. 비싸죠. 자리도 없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자리는 내줘요. 그 공항에서. 네, 갑자기 이제 급하게 이제 장례식 레러를 주면, 네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너무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비싸도 그냥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의사에서는 장례 비용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거 하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가격하고 달라요. 많이 다르죠, 아주. 일시불로 다 내야 돼요, 일단은요. 어이구, 예. 그리고 할인 혜택도 없으면서 일시불로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 후에, 장례 전에요. 장례 전에. 네.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네, 네. 장례식 전에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죠. 없겠죠. 그러니까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모든 장례식에 대한 그 대금이 그러니까 지불되지 않으면 그 돌아가신 분 옷도 안 입혀주는 게 장의사의 일이에요. 굉장히 그래요? 냉정하지만 이제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 하고 나서 하관까지 다 했는데 돈을 못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수표도 안 받아요. 수표가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장례식 다 해줬는데. 그럼 그냥 캐시온입니까? 이제 뭐 크레딧 카드나 카드, 카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야기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면 내일 모레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물건값이라든가 이 장례 이런 것을 일시불로 다 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유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페이먼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여쭤보시는 유가족도 계셨어요. 근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하시면 정말 2, 3만 불 낼 거를 지금 미리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뭐 80불, 120불 뭐 내지는 뭐 화장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한 60불, 50불 뭐 5년짜리 해도 뭐 한 80불 정도.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네.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든지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 월페어를 타시는 분이나 또 수혜자 어떤 그런 그 혜택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장례보험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장례보험에 대해서는 캐시밸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이 돈을 남겨주는 그런 그 현금 자산의 가치가 없는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행동으로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추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성묘 많이 오셨죠? 많이 가셨죠? 네, 네. 그래도 성묘들은 하시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맞습니다. 연휴가 아니어서 쉬지는 못해도 맞습니다. 어쨌든 뭐 주말에도 가서 성묘도 하고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추석인데 한가위인데 뭐 이렇게 좀 스페셜 할인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이 미리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어떤 기간이 없이 이제 그 가격 변동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할인 혜택은 있지만 이제 가격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마음 이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딱 결단을 하시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죠. 네. 어쨌든 이거는 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서 가입도 하고 도움을 네. 받으시는 게 그렇죠. 틀림없이 필요해요. 우리 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들은 뭐 필수적으로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젊다고 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도 또 물론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많은 40대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3년 페이먼으로 이제 제일 많이 하시고요. 정말 은행에다가 내가 나를 위한 저축을 하자, 적금을 들자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이렇게 다 준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3년 하면 그 3년 그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3년이면 월 뭐 얼마씩 네. 페이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화장하시는 분들은요, 뭐 한 네. 100불 정도, 뭐 120불 정도 내시면 되고요. 아니 그럼 뭐 100불씩 한다고 쳐도 네, 뭐 3,600불밖에 안 3년이면 되죠. 그거밖에 네. 안 그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아니 원래 비용은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원래 비용은 더블이죠. 네. 근데 그냥 그것만 네, 가지고도 네, 해준다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이런 플랜을 미리 세워서 하면 우리가 그 일을 닥쳐서 하면 값도 2배로 더 많이 내야 되고요. 미리 하시면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선택을 하셔서 네. 내가 지금 해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 대한 그 매장을 원하는데 내 대신 화장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아무런 묘지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경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 많거든요.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네, 거기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던데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네. 말씀하신 기억이 네, 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오히려 더 납골당이 더 비싸요. 어떤 유리 의미에서? 납골당은요. 네. 5만 불이에요. 정 가운데 눈높이 5만 6천 불, 그 6만 불 이래요. 묘지는 얼마였죠? 묘지는 뭐 13,000불, 5배인데 네. 그렇게 그러면 나는 뭐 화장하고 납골당 갈래 이거
네. 쉬운 얘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체인지 마인을 하세요. 음. 납골당이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납골당 보러 오셨다가 묘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근데 많으세요. 납골당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비싼 곳은 눈높이고 네. 저 높은 곳이나 저 낮은 곳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많이 달라도 차이나요? 6,000불 이렇게 주셔야 돼요. 5, 6,000불 주셔야 돼요. 맨 꼭대기도요. 그럼 가운데 눈높이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한 칸 보통 한 7층까지 있는데요. 7층 맨 꼭대기는 6,000불, 그다음에 6층은 10,000불, 그다음에 5층은 20,000불, 그다음에 4층 뭐 30,000불, 뭐 정 가운데 50,000불 이런 식으로 됐죠. 만만치 않네요.